있으면 좋은 친구 MBC.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 열쇠를 꽂아주십시오. 달에 차 개정안 이루어졌고 산림 분야와 군사시설 분야에 대한 특례를 건축물 신축도 다 가능해져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또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도 설치가 가능해져서 관광 이런 것의 아주 활성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해제 가능한 절대 농지의 3%만 해제됐고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어 도민이 특별법 성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양의 3%밖에 이걸 못 풀고 있습니다. 최소 10,000평 이상이 돼야 이걸 할 수 있게 한 거를 이 10,000평이라는 규제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이슈 강원 정호성입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도는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나면서 새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특례를 발굴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최근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극 3특을 내세우고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과 발전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간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아서 분야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요. 또 향후 추진 정책들, 성장 가능성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시간이 흘렀네요. 도지사님. 네, 지사님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초대 지사로서 아무래도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과 함께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MBC 방송에 또 이렇게 출연한 지가 벌써 여러 달 지난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이제 임기 3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미래산업도시 또 새로운 SOC를 확충해가면서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보다도 빠른 세월처럼 빠르게 바뀌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이었죠.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서 강원도 현안을 국정과제에 좀 반영해달라 이런 건의하셨잖아요. 후문으로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은 분량의 네. 지역 현안을 갖고 왔다고 하던데 네. 어떤 얘기 오갔는지 궁금하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정부와 또 어떤 협력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새 정부의 그 국정 과제 이런 것에 우리 강원도의 현안을 많이 담아서 네.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나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우상호 정무수석 또 우리 강원도 출신이시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먼저 또 잔뜩 보따리를 찾아가지고 가서 네.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고요. 또 그 최근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국 시도지사 네. 회의를 하고 간담회가 간담회를 있었죠. 하고 그런 것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아주 그 조목조목 간명하게 강원도에서 정말 꼭 챙겨 주셔야 될 것을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그 한정된 시간에 네. 강원도에 대해서는 특히 접경 지역과 폐광 지역을 챙겨달라 이렇게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국이 다 어렵고 강원도도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접경 지역 그 군과 또 폐광 지역의 시군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좀 살아나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네. 강원도에 대한 뭐 애정도 가지고 계시고 당연히 좀 챙겨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군요. 특별한 보상도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기대가 상당히 되네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과 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균형발전 5극 3특에 대한 이 육성 계획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5극이라는 것은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을 묶는 동남권, 또 네. 대구와 경북을 묶는 대경권, 광주와 전남을 묶는 호남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묶는 네. 중부권까지 이 5대 초광역 단위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요. 또 강원,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 3특입니다. 네. 차별화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것이 5극 3특의 전략인데 지사님께서는 이 5극 3특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이로 인해서 또 강원도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연 이런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을지 좀 긴장도 되고 사실 그랬는데 예. 이 5극 3특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좀 안심을 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에 대한 이런 개념이랄까 이거는 좀 확실히 가지고 계시는구나. 예. 가지고 있구나 우리 새 정부가 그걸 느꼈고요. 5극 3특 중에서도 저는 3특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5극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그 여러 시군을 몇 개씩 이렇게 광역권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뭐 부울경, 대구, 경북 이런 식으로 네. 묶어놓은 건데 이게 과연 어떻게 그렇게 연합체가 구성될지 사실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그런데 3특은 이미 나와 있는 특별자치시도가 딱 지금의 행정구역과 아주 일치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긴 말씀 드릴 게 아니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잘해주면 5극 3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특별자치도에 특별히 권한도 좀 많이 보내주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네. 지금 이렇게 계속 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예타조사 특례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지난번 회의 때도 그 공공기관을 이제 2차로 지방에 이렇게 내리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네. 빨리 좀 수립해 달라. 지금 계속 이게 지연되고 시일만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도 좀 늦지 않게 하겠다는 네.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5극 3특 정책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뿐만이 아니고 제주와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는데 어떤 공통 의제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도 좀 밝혀주시죠. 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강원도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근데 그 뒤에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무슨 설렁탕도 아니고 특별이 너무 많으면 이게 특이냐 보통이냐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특별자치도가 몇 군데가 더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무슨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딱 4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4군데가 모여서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예. 당장 우리 강원도에 국회의원이 8분이 계시는데 이 4군데 특별자치시도가 다 합치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30명이에요. 네. 이분들만 힘을 확실히 모아줘도 훨씬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통된 이런 과제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이제 한번 띄워놨으니까 이제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네. 계속 그 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주는 아직도 개정을 해나갑니다. 지금 19년이 됐는데 네. 강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뒤에 나온 전북특별자치도도 지금 계속 법 개정을 해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각각 필요한 그 법 개정을 할 때 4군데에서 서로 힘을 뭉쳐서 밀어주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특별자치도끼리의 연합으로 얻어지는 다양한 시너지를 또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5급 3택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체계를 운영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선 정말 지역균형 발전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균형 발전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도권 집중 현상 이걸 이대로 둬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이제 좀 더 이상 발전하기가 힘들다. 네. 그런 것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과 이런 또 재정을 다 지방으로 이제 골고루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강원도는 그냥 보통 이런 지방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해왔던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거 이루 다 뭐 예를 들 것도 없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 네. 이게 또 새 정부의 또 하나의 그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그동안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던 많은 규제들 이런 것도 좀 이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권한도 좀 우리에게 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네. 이 특별자치도가 됐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른 데보다 돈을 더 많이 달라, 예산 더 많이 달라. 꼭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자꾸 늘어나고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한정된 파일을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어떤 권한을 달라. 우리 이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틀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대로 막혔던 규제를 더 풀어주고 규제도 완화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또 제2의 도약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지사님. 네. 2년이 뭐 완전한 성과를 거두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강원도는 그 기초를 다지고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도전해 왔습니다.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지난 2년 동안 지사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변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 산업 도시에 이제 틀을 갖춰 나가고 네. 있다. 강원도에서도 종전처럼 뭐 감자만 팔고 그러던 것은 이제 달라. 우리 여기서도 반도체, 바이오, 뭐 미래 차, 수소 산업 이런 것을 지금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산업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또 이제 바뀐 거라고 하면 이 규제를 풀고 우리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권한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환경 영향 평가를 우리가 직접 하죠. 농업진흥지역도 우리가 스스로 풀 수가 있죠. 또 그 군사 규제, 그 접경 지역에 많았던 그 군사 규제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뭐 1차로 철원하고 화천 지역에 축구장 1,800개에 해당하는 그 민간인 통제선을 북상을 시켰습니다. 네. 2차로 지금 양구, 고성, 또 철원 일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민통선도 북상시키고 또 양구의 그 양구 시내
딱 들어와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규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양구 비행장 네. 문제 그런 것도 좀 이번에 대폭적으로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양구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신 네, 보도를 또 그랬었습니다.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 도민 체감이 낮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또 의견 청취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게 이제 우리 하나의 과제입니다. 네, 이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특별자치도로 바뀐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강원도민의 91.7%가 그래 알고 네. 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사실 굉장한 겁니다. 제주도는 한 바뀐 지 15년쯤 됐을 때 조사를 했는데 네. 60%만 알고 있다고. 참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홍보를 하기가.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강원도민들은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네. 그만큼 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만 특별자치도로 바뀐 건 알고 있는데 그래 생활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은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특별자치도로 된 지가 2년 그것도 개별적인 법이 이제 시행된 거로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산업 구조, 산업 지도를 바꿔 나가기 때문에 그게 금방금방 나의 수입과 비례돼서 이게 느껴지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뭐 R&D를 놓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공장 유치가 돼서 이 공장이 커서 우리의 일자리가 되고 수입이 되는 데까지는 조금의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참고 기다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은 이제 거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더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미래산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자 존재 이유다. 그리고 7대 미래산업, 반도체,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지도를 완전히 바꾸겠다 하셨는데 이 미래산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자리 조성, 산업 인프라 구축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 네. 돼가고 있는지요? 참 이제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사실 처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 강원도에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찾아가서 담판을 짓는데 삼성에서 지금 당장 이걸 좀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나 보다. 그럼 이거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강원도에 오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겠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대기업을 오라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 네. 여기에 뭔가 반도체의 토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한국 반도체 연구원, 반도체 교육원 네.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여기에 이제 씨를 뿌려 놓자.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네. 해서 지난 3년 동안 노력한 결과 벌써 10가지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 2천억 원 상당의 그것이 이제 투자되는 네. 국책 사업이 10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원주, 춘천 뭐 이런데 여기저기에 지금 다 그게 반도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그런 그 대기업들도 이제 머지않아 이 강원도도 이제 이렇게 뭐 하고 있구나. 이제 기회 있으면 우리 강원도로 한번 가볼까? 오지 말라도 오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도 우리 춘천을 중심으로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가 많이 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춘천과 홍천을 같이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라고 드디어 그 꿈에 그리던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바이오 특화단지를 우리가 따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R&D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기업을 키워나갈 것이고요. 미래차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원주와 횡성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옛날에 뭐 자율주행차 이런 거를 만들고 연구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것도 지금 12개 사업에
2,400억이 이미 투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러 산업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교통 SOC 확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은 강원도의 핵심 목표이기도 한데 교통 SOC 확충 성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또 강원도는 또 뭐니 뭐니 해도 SOC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경기도 도지사하고 얘기해 보면 네. SOC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다 지금 워낙에 깔려 잘 있기 돼 때문에 있으니까요. 뭐 어디 한 개 사업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강원도는 땅덩어리도 넓고 아직도 가로 세로로 지금 더 깔아야 될 것이 네.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그동안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영월 삼척 고속도로죠. 네. 지금 6조, 7조짜리 유사일의 가장 큰 사업을 우리 도민들과 함께 따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용문 홍천철도, 네. 어떻게 홍천군, 전국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홍천군에 기찻길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문 홍천철도 반드시 좀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2경춘국도 사업비 확정 앞두고 현장도 찾으셨는데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한 거겠죠? 꼭 해야죠. 네. 그것도 벌써 제2경춘 말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돼 갑니다. 네. 공사비가 좀 적어서 좀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번에 이제 드디어 대폭적으로 공사비를 좀 올려서 이게 이제 아주 확정이 되는 것이 지금 곧 이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겠다는 업체도 많이 이제 나올 거고 네. 해서 금년 중에 발주.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액수에 합니다. 공사.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과 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일자리 쏠림이나 인구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걱정,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수도권 집중 현상, 강원도 인구 현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 구상하고 계신지요? 예. 이제 수도권 강원 시대를 열겠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고속도로나 철도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미 수도권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경기도 어디 저 동탄 또 저 인천의 송도가 가깝나 네. 서울에 갈 때 춘천이나 원주가 가깝나 이걸 한번 실험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어디까지 그 강남 코엑스까지 누가 먼저 오나 했더니 춘천 원주가 1등, 2등을 했습니다. 저 뭐 송도, 인천, 경기도보다도 우리가 더 먼저 서울 강남에 갈 수가 있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미 우리는 수도권 시대에 와 있는데 심리적인 거리감 이걸 잘 몰라서 네. 아직까지도 강원도 하면 좀 멀리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안 오려고 한다. 그래서 이 심리적 거리감을 없애자. 강원도는 코앞에 있다. 코앞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네. 지금 많은 우리가 그런 뭐 홍보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상반기에 전국 출생아 수를 조사해봤더니 강원도만 감소했다고 나왔는데 이 인구 감소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인프라 개선이나 상황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네. 우리 강원도에서 그래도 이 강원형 육아수당을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당 연봉이 1,000만 원이 넘고요. 8살까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 또 하나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방법은 또 이런 좀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 기준으로만 인구수를 산정하는데 네. 생활 인구 제도를 지금 이미 정부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할 때는 강원도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강원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까지 그거를 산입할 수 있으면 항상 북적북적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좀 이제 이미 법제화는 됐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행정을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에 발맞춰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생활도민증 제도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그것을 지금 계속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온라인 생활도민증을 이거를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우리 도에 찾아오셔서 각종 뭐 어디 출입하는데 관광지나 이런 데서 혜택을 보거나 해서 좀 더 이제 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각도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도민 생활에 연관이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 것들이 망라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민 생활에 관련돼 있다고 물으시면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의 의사한테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그 의료법에 의해서 금지가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거를 지금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차 개정안에 되면 비대면 화상 진료 이런 것들 원거리에 있어서 그 이렇게 종합병원에 찾아가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그런 것도 지금 이제 길을 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좀 이런 이런 군단위 같은데 이런 약국 같은 것이 항상 문 여는 곳을 찾기가 힘든 경우에 편의점에서 이런 기본적인 의약품을 상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런 규제를 차곡차곡 지금 다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과,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사님,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 규제 해제 등 자율성이 확대됐다, 이런 장점은 있지만 실질적인 반영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특별자치도 재정 규제 완화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시선도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지사로서 의견을 좀 주신다면요? 제가 중앙회 회의나 뭐 있을 때마다 가서 얘기하는데 중앙정부는 항상 이 지방정부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제대로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지금 17개 이 시도에서 열심히 해나가고 지금 같은 특히 지방을 살려야 될 이럴 필요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권한을 내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또 새 정부에서도 이제는 그 지방 분권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게 이제 딱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수도권에만 서울 경기에만 집중됐던 이런 현상을 이제는 이 많은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골고루 그런 균형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지방시대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2년, 민선 8기 도정 3년을 돌아보면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도민 여러분, 제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 주행 기록을 봤더니 14만 킬로 지구를 4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나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저는 자신감 같습니다. 반도체도 할 수 있고 바이오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진짜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많이 달라졌네. 생활이 많이 이제 정말 좋아졌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제는 풀고 산업은 키우고 강원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만 있으면 더 나은 강원도의 미래가 있다. 지사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과 또 강원특별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앞서 김진태 지사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현실적인 성과와 강원도 입장에서 올해 최대 수건 과제가 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까지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은 뭔지 다양한 견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김 지사와의 대담 내용 앞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이야말로 이 강원특별자치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 분야도 굉장히 밀접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교수님이 보셨을 때 강원특별자치도 2주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우선 제도적 기반의 틀은 어느 정도 구축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론 3차 개정안이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규제 완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모두의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존의 강원도 그러면 관광, 농업, 산림 이런 쪽에서 첨단 바이오, 수소 이런 쪽으로 미래 글로벌 도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전환했던 것, 네. 이런 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좀 전에 모두의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실행 단계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드리지 않는다. 네. 도민들께서는 아니 간판만 바뀌었지 뭐가 달라졌느냐 내 삶에서, 이런 문제를 이제 앞으로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도적인 기틀은 갖춰지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관건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박지은 부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일단 이 강원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게 조선 태조 4년에 1395년에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6월 11일에 출범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 이제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됐다. 이런 이제 큰 틀의 의미가 있고요. 네. 그 손안의 새 한 마리가 이 숲속의 새 100마리보다 낫다, 이런 서양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우리는 멀리 있는 이 중앙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 안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 수 있게 됐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농업, 산림, 환경, 군사 이 4대 규제에 대한 이제 족쇄가 풀렸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의미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강원도를 정말 돌덩이처럼 이렇게 무겁게 짓눌렀던 그 규제들이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 지금의 이제 시작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이제 강원도는 좀 특별해졌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강원 이즈 스페셜. 강원 이제 스페셜. 알겠습니다. 각 언론에서 그래서 특자도 출범 2주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무게감 있게 이 주제를 다룬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부장님부터 의견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쉽게 말하면은 이제 2살 배기가 걸음마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걸음마는 이제 단순히 이제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7월 말에 그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좀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 불균형 성장 전략의 폐해가 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제
저해하는 상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특별자치 시도 너도 나도 외치고 있어요. 네. 다 아시다시피 이 특별자치 시도에 이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주 2006년, 세종 2012년, 그리고 이제 강원이 2023년, 그리고 또 전북이 2024년에 이렇게 4개가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부울경 메가시티, 충청권 연합, 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까지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군웅할거의 시대라고 할까요?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모두 다 이제 그 중앙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특별이라는 포장 속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별함을 제대로 가져오는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거의 키워드는 이제 자율 설계 그리고 자생 성장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가져가야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제 저력을 발휘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뭐 각 그 언론 매체에서 보면 우리 도민일보에서도 뭐 특집으로 다루고 뭐 강원일보 뭐 이 방송사에서도 다루는 거는 네. 뭐 2주년이라는 뭐 평가할 시점이 됐다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았죠.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 네. 언론들이 뭐 점검하는 것은 언론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요. 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모두의 우리 지사님 나오셔서 쭉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한 긍정적인 뭐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최대의 그 관건이에요.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대비해서 이 지사님께서는 자신의 그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좀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강원도의 정치 지형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 뭐 TK 다음으로 강하죠. 근데 지금 이게 또 다른 측면은요. 강원도가 보수 성향임에도 역당을 선언한 또 성향이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 정치 지형에서 강원도의 이 특별자치도의 미래가 지금 그 다른 도에 비해서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특례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도의 언론의 관심들이 많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네. 정치적인 지형과 또 현 상황도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 2주년을 맞아서 각 언론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루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까지 짚어주셨는데, 자, 김 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란 비전으로 강원을 첨단 산업의 전초 기지로 바꾸는 게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전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고요. 오히려 시행 전보다 시행 후에 18.7%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네요. 강원도 비전이죠. 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가기 위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산업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강원 7대 미래산업의 출발점, 강원도 하면 뭐 이제 감자를 떠올리는 시대를 좀 이제 벗어나겠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도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 너무 낮아요. 18.7%에 이제 머문데 그만큼 도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만들어가는 단계여서 뭐 예단은 어렵지만 숫자로 보는 성과는 좀 있어요. 이제 반도체 산업을 한번 보면 뭐 강원도 반도체 산업 불모지죠. 네. 그런데 이제 2,320억 원 규모의 10개 사업 동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뭐 좀 무에서유를 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제 김진태 도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교육원이나 이제 3대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이런 또 이제 그 인재 양성 중심의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제 아주 기초 단계이고요.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이 있는데 이 바이오 산업은 춘천이 강자입니다. 그래서 벌써 1988년부터 이제 춘천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27년의 여정을 이제 독보적인 그 노하우를 가지면서 뭐 춘천 바이오 산업진흥원 또 이제 스크리스 코리아 항체 연구원 뭐 여기에다가 이제 1,200억 원 규모의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들을 하고 또 이제 그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이제 셀트리온과에도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성장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 산업.
가장 극적인 이제 변화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수소산업은 전임 최문순 도정에서 이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네. 최문순 도지사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제 다 보여줬어요. 이제 어떤 발언을 했냐면 오늘은 제가 감자 대신 액화수소를 팔러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로 강원도 수소산업의 이제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네. 이제 국내 1호 수소 특화단지 유치가 됐고 또 이제 동해와 삼척 중심의 액화 융합 그 클러스터가 이제 구축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어서 지금 김진태 현 도정에서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산업 같은 경우에는 감자 대신 수소 이게 좀 이제 잡혀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차 산업이 있어요. 이제 미래차 산업은 뭐 행성과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2026년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완성을 한다라는 것이고 한 2,400억 원 정도 이제 투자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K 연어 산업 이제 그 양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8,500억 원 규모의 투자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을 하고 또 네. 이제 노르웨이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 K 연어 그리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K 연어 그리고 또 강원형 K 연어 산업을 이제 글로벌화를 시키겠다 이런 부분들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후테크 산업이 있습니다. 지금 뭐 기후 위기 시대에 뭐 전 인류가 다 당면한 그 문제인데 CCUS 이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진흥 센터가 있어요. 이제 네. 이 센터를 강원도가 유치를 했고 이 탄소 중립의 핵심 기술 거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첨단 방위 산업이 있어요. 이제 이 첨단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경북 지역 중심으로 좀 강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강원 국방벤처센터 또 네. 이제 강원대학교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그 군수 기업들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근데 뭐 사실 이게 이제 첫 삽은 떴지만 이제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이제 이것이 7대 미래 산업의 현 주소여서 이제 성적이 어떻게 될지는 네. 좀 이제 그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 3차 개정이 강원도의 산업 지도를 이제 새롭게 그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례들이 이런 7대 미래 산업하고 잘 연결이 된다. 이러면 뭐 진짜 반도체 엔지니어 되고 싶어서 강원도 왔어요. 뭐 바이오 산업 하려면 뭐 강원도 춘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도민들이 이제 해야죠. 그래서 감자에서 반도체로 진짜 이 변신을 제대로 네. 하려면 이 숫자의 성과를 이제 체감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고 그래야 이제 강원 이제 스페셜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 부장이 강원도의 육성 산업에 대해서 나열해 주셨는데 앞서 김 지사와 대담을 했을 때 반도체, 바이오에서 수소, 미래차 등 7대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고 정책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7대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는지 혹 또 지적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 7대 미래 산업 보면 남북 공동선언문 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희망과 장밋빛 청사진. 이야, 이거 이런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정치라는 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 머리띠 졸라 맺고 넘어갑시다. 우리 IMF 때 국민들에게 우리 겁목해서 나라를 합시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한국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놀랍잖아요. 네. 이런 에너지를 이끌어가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봐요. 강원도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아까 자꾸 감자 얘기하시는데 아니 뭐 감자 저 즐겨 먹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감자 바위에서 우리가 첨단 산업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희망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네. 현실도 우리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모두의 그 김진태 집사님이 삼성 반도체 유치하기 위해서 뭐 뛰어다니고 했는데 네. 글로벌 기업들이 무슨 지역 봉사단체 아니잖아요? 그거를 너 위치한다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산업 기반 베이스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지 50소 그런다고 누가 옵니까? 네. 생색만 내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간에 창출하지 않았다는 걸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7개 산업에 물론 청사진은 좋은데 한 2-3개 정도로 압축했으면 좋겠고요. 네. 선택과 집중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융합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되고 저는 무엇보다도 강조한 건
일자리와 얼마만큼 연결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강원도가 점점 허물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는 수도권을 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얼마나 입지 조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나 일자리가 없으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대 미래 산업이 궁극적으로 얼마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연계되지 않으면요. 저는 뭐 오히려 기업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그 규제 완화, 지방세 감면해서 혜택만 주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역점을 두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걸로 저는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역 일자리와 연계되는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셨는데 박 부장님은 어떤 네. 생각이신지? 네, 일단은 저는 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화천댐과 용인 클러스터의 딜레마. 그리고 또 물 없는 반도체는 뭐 사실 사막의 오아시스죠. 이것이 지금 강원도 반도체 산업이 이제 처한 현실인데, 네. 물론 이제 교육, 미래 인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딜레마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3조 3천억 원의 이제 복잡한 셈법이 등장해요. 네. 이 3조 3천억이라는 이 예산 규모는 화천댐 수몰 피해 누적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2035년부터 일일 60만 톤의 물을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을 하겠다. 네. 그런데 그 물을 화천댐을 끌어다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 작년부터 이제 지금 하천 군민들 우리 투쟁하고 있잖아요. 보상 없는 물 사용 불가하다. 이제 이렇게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강원도가 이제 반도체 불모지에서 반도체 관련 10개 사업에 이제 2,320억 원 투자를 이제 공동으로 이제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정작 화천의 물은 용인으로 흘러갈 처지다. 이거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객관적으로 보면 용인의 압도적인 우위 다들 아시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171조 원 투자 계획 갖고 있고요. 완결형 반도체 밸류체인 조성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인프라, 인재풀 다 용인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1시간 내에 판교, 서울 연결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원도 반도체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냐, 뭐 이거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네. 그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있고, 미래차를 한번 더 꼽아 보면 원주 행성을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미래차 산업에서 가장 꼽히는 것이 광주입니다. 네. 광주의 미래차 산업은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또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국 유일의 이제 2개 완성차 공장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한 680여 개의 부품 기업 직접 단지, 그리고 또 자율주행 특화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네. 한 530억 원 규모고요. 앵커 기업들 다 이제 광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원도 미래차 산업의 좀 한계 지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행성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보다는 2차 전지 재제조 특화 단지를 이제 조성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7대 산업이 진짜 강원도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이제 화려한 비전은 허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역민의 공감 없는 이제 산업 정책은 뭐 사상 누각이죠. 뭐 지금 모래 위에 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다만 지금은 씨앗을 뿌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씨앗을 어떻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이제 협의와 또 이제 지원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딜레마이긴 하죠. 이 특례가 기회인가 아니면 국가에 대한 의존인가? 이게 자치라는 거는 이게 지금 각 시군구 주민들의 참여 없이 하는 것은 이건 자치가 아니죠. 또 다른 도청 중심의 네. 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